디자인이라는 거는 줄여나가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요즘에는 개념이 워낙 다양해져서 좀 달라지기도 했을 텐데 제가 배웠을 때 좋은 디자인은 최선으로 줄이는 것. 그게 좋은 디자인의 기본이라고 저는 배웠어요. 그래서 그 개념으로 이 얼굴을 한번 줄여보도록 할게요. 어디까지 줄이고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자, 코를 지어봤어요. 변화가 있나요? 그대로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쵸? 이러면 지울 수 있는 겁니다. 또 지어볼게요. 어떠세요? 저는 뭔가 표정이 달라진 것 같아요. 잘못 지운 것 같죠? 이렇게는 지울 수 없을 것 같아요. 다르게 지워볼까? 이렇게 지웠어요. 근데 좀 비슷하죠, 아까랑. 이렇게 지울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지워볼게요. 연결이 되죠, 아까 이미지랑. 이렇게까지도 지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 하나와 두 줄만으로 남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번 더 줄여볼게요. 어떻게 되나? 이렇게 돼보세요. 이제는 어떻게 됐나요? 그냥 점이 되어버렸죠? 이렇게는 줄일 수가 없는 거죠. 네. 이 개념이에요. 제가 글을 줄이고 있는 거는 내가 얼굴에 어떤 표정을 표현하겠다라고 내가 결정을 했고 그 결정 한에서 줄일 수 있는 그 한계점을 찾는 거죠. 이제 글로 보여드릴게요. 이제껏 착하게만 살아왔는데 우리가 도대체 지금 왜 이런 곳에 있어야 하나. 이런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 줄여볼게요. 너무 긴 것 같아요. 제가 쓰기에는. 착하게만 살아왔는데 우리가 지금 왜 이곳에 있나. 줄였지만 이야기가 되죠. 좀 더 줄여볼게요. 착하게 살았는데 우리가 왜 이곳에. 첫 글이랑 이야기가 맞아떨어지잖아요. 가능한 거죠, 여기까지 줄이는 건. 근데 좀 더 줄이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좀 더 줄여봤어요. 착했는데 왜 이곳에. 안 된다는 걸 느끼시겠죠? 왜냐면요, 우리의 사는 이야기 같은 느낌이 잘 안 나요. 예. 살았는데 우리가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이 글에는. 그래서 여기까지는 줄일 수가 없구나. 착하게 살았는데 우리가 왜 이곳에까지는 가능하겠다라고 해서 그 글은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지옥철이라는 글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했던 이야기 그리고 줄일 수 있는 한계까지의 이야기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글을 쓰고 있는 거죠. 줄바꿈,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줄바꿈이에요.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두 번째가 띄어쓰기고 첫 번째가 줄바꿈이거든요. 그게 왜 중요하고 저에게 얼마나 커다란 원칙을 만들어줬는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게요. 얼마나 핵심적이었는지. 정리가 되게 잘 돼 보이죠? 굉장히 깔끔해 보이지 않나요? 어떻게 보이세요, 이 이미지는? 깔맞춤이 참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과도하게 정리되어 있는 느낌도 있고 뭔가 주인공과 어떤 것이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냥 잘 정돈되어 있는 것뿐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약간 이렇게 바꿔보면 뭔가 위와 아래가 구분이 명확해지죠. 이런 이유로 줄바꿈을 하고 있어요. 글로 보여드릴게요. 고민하게 돼, 우리 둘 사이. 축의금이라는 상당히 고민하게 되죠. 깊은 고민. 근데 이 글을 왜 줄바꿈을 이렇게 했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쓸 수도 있었잖아요. 고민하게 돼, 우리 둘 사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쓰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고민, 우리 둘 사이. 이 세 가지 어떤 그런 그 요소들이 이야기를 되게 구분 지어주는 요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고민하게 돼, 우리 둘 내지는 둘 사이. 이게 이렇게 써져 있으면 너무 주인공 같은 이야기가 안 만들어지잖아요. 구분이 잘 안 되고, 이 문장이. 그래서 고민과 우리 둘 아니면 둘 사이인데 이걸 둘 다 살려보겠다라고 해서 썼던 게 고민하게 돼, 우리 둘 사이. 이렇게 썼던 거죠. 이렇게 하니까 좀 더 글이 명확하고 재밌어지잖아요, 느낌이. 주인공이 있는 것 같고. 네 능력은 알지만 이 세상이 변했어. 선풍기. 이 글은 제 글 중에 사실 제가 제일 슬픈 글이라고 생각을 하는 글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세상의 변함에 따라서 얼마나 달라지고 있는지. 능력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건 능력이 되기도 하고 능력이었다고 생각했던 건 능력이 아니어져 버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마치 선풍기가 그런 것처럼. 줄을 그냥 이렇게 쓸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게 당연히 싫겠죠, 저는. 재미가 없잖아요, 형태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네 능력은 알지만 이 세상이 변했어. 라임도 맞는 것 같고 뭔가 운율도 있는 것 같고 재밌어 보이죠. 근데 저는 이게 싫었어요. 왜 싫었냐면 니와 이가 그렇게 주인공일 필요가 없어요, 이 글에서. 그렇잖아요. 내용을 파악하는데 오히려 저는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건 싫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봤어요. 네 능력은 알지만 이 세상이 변했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모양도 나름대로 이쁘고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괜찮았어요. 그러나 저한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했어요. 이렇게 쓰지 않아야 되는 것이. 더보기 버튼이 생겨요. 이게 얼마나 저한테 중요한 거냐면 저는 디자인을 전공했고 서비스 기획자라는 업무도 했어요. 그러니까 버튼 하나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거부감을 주고 장애물이 되는지를 많이 공부를 하고 그거를 실제 업무에 적용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글이 뭐라고, 내 글을 읽기 위해서 어떤 버튼을 하나 더 누르게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 버튼을 누르면서까지 사람들이 내 글을 읽게 만들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그리고 가끔씩은 더보기 버튼을 누르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긴 글이 쫙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짜증나는 기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보기 버튼에 대한 거부감을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네 능력은 알지만 이 세상이 변했어. 선풍기 중에서. 이런 식으로 절대 4줄을 넘지 않게 된 이유가 바로 SNS의 더보기 버튼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 글의 형태는 저 혼자 만든 게 아니고요. 바로 이분과 함께 만든 거예요. 본인은 모르시고 계실 거예요. 저랑 공동으로 이 형태를 만들었다는. 땡큐. 막.